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달에 씨앗으로 파종할 수 있는 텃밭작물 23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달 하게 되면 아직 추운데 이렇게 많은 작물을 씨앗으로 파종할 수 있단 말이야.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아주 추운 지역이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텃밭작물들을 노지에 심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충분히 집 안에서 육묘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텃밭 가꾸기 하게 되면 4월달이나 5월달부터나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올해는 꼭 이렇게 6월달부터 조금 빨리 작물 심기를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많은 작물들을 소개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바로 23가지 텃밭 작물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 중에서는 제가 직접 2월달에 노지 텃밭에 씨앗 파종해 본 경험이 있는 작물들도 속해 있고요. 그리고 몇몇 작물 같은 경우에는 이 시기에 꼭 육묘 작업을 진행해 줘야 되는 그런 작물들이 있거든요. 이와 같은 작물들을 조금 분리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봉투에 담겨져 있는 씨앗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개봉해가지고 어떻게 씨앗을 보관했는지 그리고 어떤 작물의 씨앗인지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천안에서 텃밭 가꾸기를 진행했을 때 2월달 노지 텃밭에 씨앗을 직파해 본 경험이 있는 작물부터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첫 번째 작물로 대파인데요. 대파하게 되면 보통 모종으로 심어 재배하지만 이렇게 씨앗을 구입해가지고 파종도 할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품종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조선 대파가 있고요. 그리고 외대파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조선 대파가 더 맛있어가지고 조선 대파를 좀 더 심어 재배하는 편이에요. 중부지역 기준으로 했을 때 2월 중순에서 2월 말 정도에 이 대파 씨앗을 직파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작물로 조금 생소할 수 있는 나물인데요. 바로 영채나물입니다. 삼경도에서 즐겨 먹는 채소 나물인데요. 요즘 이렇게 씨앗으로도 나와 있기 때문에 전국 어디서나 심어 재배할 수가 있어요. 워낙 추위에 강한 텃밭 작물이다 보니까 2월달에도 충분히 씨앗 파종 가능하고 고추냉이처럼 약간 알싸한 맛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렇게 알싸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적극 추천드리는 나물입니다. 다음으로 상추인데요. 상추하게 되면 추위에 아주 강한 텃밭 작물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상추 품종이 정말 다양한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상추 품종을 대부분 한번 꺼내 보았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종이 봉투에 담겨져 있는 씨앗 같은 경우에는 유럽 상추라고 해가지고 씨앗 가격이 조금 비싼데 그래도 특별한 상추를 올해 한번 심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씨앗을 구입해서 심어 재배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상추 품종들이에요. 이렇게 로메인 상추도 있고요. 로메인 상추 같은 경우에는 포기 상추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일찍 심게 되면 포기 상추이지만 잎상추처럼 잎을 따가지고 수확 진행해 주셔야지 좋아요. 안 그렇게 되면 스스로 냉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결부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 상추가 있고요. 그리고 잘 알고 있는 그리고 많이 심어 재배하는 청상추도 있고 그리고 흑화랑 상추라고 해가지고 제가 몇 번 소개해드린 상추 품종인데요. 일반 상추보다 락토신 성분이 100배 이상 많이 함유된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된 상추 품종입니다. 혹시라도 불면증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흑화랑 상추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정통 포기 적상추 그리고 일반적인 적치마이고요. 그리고 동이 청치마, 로메인 상추가 청로메인과 정로메인이 있는데 보통 청로메인만 있다고 알고 계신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정로메인도 있으니까 매해 청로메인만 심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정로메인을 구입해가지고 심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이렇게 잎이 갈라진 상추 품종이 있어요. 오크 품종인데요. 오크 품종도 청색과 적색이 있으니까 고르게 심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작물은 치커리인데요. 치커리도 이렇게 적치커리가 있고 청치커리가 있어요. 상추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추위에 강하기 때문에 2월 말쯤에 직파해 본 경험이 있거든요. 물론 그해 날씨가 푹했었고 텃밭이 충분히 녹아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고요. 보통은 3월달이나 4월달에 씨앗 파종을 해주시면 되고 남부 지역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씨앗 파종할 수 있는 작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적겨자인데요. 모두가 알고 계시겠지만 영채나물과 마찬가지로 알싸한 맛이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상추도 물론 좋아하지만 이 적겨자가 특유의 알싸한 맛이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상추만을 심었었는데 꼭 잊지 않고 이 적겨자를 심어 재배하는 편이에요. 잘만 하면 겨울 동안에도 수확해 드실 수가 있고 월 동안 겨자채도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상추와 달리 적겨자 같은 경우에는 벼룩잎벌레 피해가 상당한 것이 특징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일찍 씨앗 파종했을 경우에는 벌레 걱정 없이 이 겨자채를 재배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땅만 녹았다라고 한다면 상추 씨앗 파종할 때 함께 씨앗 파종 해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쑥갓인데요. 쑥갓도 상추만큼이나 추위에 강한 그런 텃밭 작물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만 월동까지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제가 쑥갓과 상추를 같은 날 파종해가지고 같이 월동을 시켜보았는데
쑥갓은 동해를 입어가지고 월동까지는 하지 못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추만큼은 아니더라도 추에 강한 그런 텃밭 작물이기 때문에 상추 씨앗 파종할 때 함께 씨앗 파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쑥갓을 이렇게 이른 봄에 씨앗 파종하면 좋은 점이 있는데요. 보통 봄 쑥갓 재배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밖에 수확 진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씨앗을 파종하고 점점 날씨가 풀리고 기온이 올라가다 보니까 금방 추대가 올라와서 겨순 재배가 어렵지만 이렇게 일찍 씨앗 파종했을 경우에는 두세 차례 겨순을 받아서 수확을 여러 번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쑥갓도 상추와 마찬가지로 좀 일찍 씨앗 파종해 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오늘 소개해드리는 텃밭 작물 중에서 유일하게 여러 해살이 작물이거든요. 바로 곰치입니다. 곰치 또한 날만 풀렸다라고 한다면, 땅이 녹았다라고 한다면 언제든 씨앗 파종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곰치 같은 경우에는 씨앗 발화 성공률이 상당히 낮은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 곰치 씨앗을 2월달에 씨앗 파종하였는데 거의 대부분 발화하지 못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곰치 씨앗 발화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까요? 바로 수면 타파를 해주면 되는데요. 방법은 흐르는 물에다가 2, 3일 정도 놓아 두었다가 씨앗 파종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흐르는 물에다가 넣는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릇에다가 물을 담고 그 안에다가 곰치 씨앗을 이틀 정도 담가주세요. 그런 다음에 바로 씨앗 파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팀지 과정을 거친 씨앗을 냉장고에 하루 정도 놓았다가 씨앗 파종하게 되면 씨앗 발화 성공률을 확실히 높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금치인데요. 시금치 또한 추위에 아주 강하기 때문에 월동하는 아주 대표적인 텃밭 작물이지요. 보통 가을에 많이 씹어 재배하고 그리고 씨앗 파종이라고 한다면 4월달까지 기다렸다가 씨앗 파종하는 경우를 참 많이 보는데요. 시금치 또한 봄이 되게 되면 추대가 금방 올라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빠르면 30일에서 40일 만에도 수확하는 것이 이 시금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른 봄에 시금치 씨앗을 파종하게 되면 봄 파종을 한 번이 아니라 두세 번 정도까지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금 생소할 수 있는 춘채인데요. 춘채는 중부지역 기준으로 했을 때 10월달 정도에 씨앗 파종해가지고 그해 가을에도 수확하고 그리고 보양 작업을 잘 해가지고 겨울에도 수확해 먹을 수 있는 것이 이 춘채 나물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10월달에 씨앗 파종 못했다라고 한다면 2월이나 3월달 이 춘채 씨앗을 파종하게 되면 월동한 춘채는 아니더라도 녹색의 푸릇한 춘채를 수확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아욱인데요. 중부지역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가장 빨리 이 아욱 씨앗을 파종한 것은 2월 말 정도이거든요. 그렇지만 의외로 아욱 같은 경우에는 추위에 그렇게 강하진 않더라고요. 싹은 나왔지만 약간의 냉해를 입어가지고 초기 생육이 좋지 않았는데요. 그렇지만 남부지역 기준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2월달에도 씨앗 파종할 수 있는 것이 이 아욱이기 때문에 아욱국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경우라고 한다면 이 시기에 이 아욱 씨앗을 파종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작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부지역 기준으로 했을 때 직접 노지 텃밭에다가 씨앗 파종한 경험이 있는 작물들이에요. 물론 그해 날씨가 푹했었고 텃밭이 양지 바른 곳에 위치하다 보니까 땅도 충분히 녹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텃밭이 그늘지고 그리고 올해 2월 날씨가 많이 추워가지고 땅이 얼어있다라고 한다면 무리해서 이와 같은 씨앗을 직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와 같은 작물들을 2월달부터 키워나갈 수 있을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집 안에서 직접 육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냉해 걱정 없이 이와 같은 작물들을 2월달부터 씨앗 파종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텃밭 작물들도 모두 육묘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설명드릴 텃밭 작물들은 2월달 육묘하는 아주 대표적인 텃밭 작물들이니까요. 참고하셔가지고 올해부터는 씨앗 파종부터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고추가 있는데요. 고추하게 되면 육묘 기간이 상당히 긴 것이 특징이에요. 모종정식을 보통 5월달에 진행하는데 씨앗 파종은 2월달부터 진행하셔가지고 육묘를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고추 씨앗 육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밤 기온을 30도까지 유지해 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비닐하우스에서 육묘한다라고 한다면 바닥에 열선을 깔고 기온을 올려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처럼 작은 농가라고 한다면 집 안에서 키워주시면 되거든요. 집안 실내 온도가 26도가 되고 그 위에다가 비닐을 덮게 되면 30도 정도를 맞춰줄 수가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올해는 고추 재배를 씨앗 파종부터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2월달에 잊지 않고 이 고추 육묘를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청경채인데요. 청경채도 추위에 아주 강한 것이 특징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해 2월달 날씨가 많이 춥다라고 한다면 노지 텃밭에 상추 씨앗을 파종하는 것을 포기하고 이런 쌈채 소류를 육묘 진행해가지고 3월달에 옮겨 심기 하거든요. 그 중 하나가 이 청경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작물은 비트인데요. 비트는 뿌리 작물이기 때문에 사실 모종을 만들면 좋지 않아요. 그렇지만 저희는 판매 목적으로 비트를 재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작물 육묘 진행할 때 이 비트도 함께 육묘해 주시게 되면 3월 말에서 4월 초에 이 비트 모종을 봄밭에 옮겨 심기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작물은 배추인데요.
배추를 보통 가을에만 심어 재배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신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봄배추도 상당히 맛이 있고 조금 일찍 심게 되면 벌레 걱정 없이 유기농으로 재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남부 지역의 경우라고 한다면 2월 말부터도 충분히 이 봄배추 씨앗을 파종할 수가 있고요. 중부 지역 이상의 지역이라고 한다면 모종을 만들어서 3월 중순부터 옮겨 심기 해주시면 됩니다. 배추 또한 추위에 아주 강하기 때문에 3월 말 정도에 심게 되면 별달리 보양 작업하지 않고 그대로 모종을 옮겨 심기 할 수가 있고요. 그러나 좀 일찍 이 봄배추를 봄밭에 심고 싶다라고 한다면 모종을 심은 이후에 배색 비닐을 띄워가지고 마치 비닐하우스에 있는 것처럼 환경을 만들어주게 되면 조금 일찍 이 봄배추를 봄밭에 옮겨 심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작물은 당근인데요. 당근 같은 경우에도 뿌리 작물이기 때문에 모종을 만들어서 옮겨 심기 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판매 목적으로 이 당근을 재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2월 달에 당근 모종을 만들게 되면 3월 말에서 4월 초에 이 당근 모종을 옮겨 심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샐러리인데요. 혹시라도 2월 달에 각종 쌈채소류를 육류 진행한다라고 한다면 이 샐러리도 한번 육류 진행해 보세요. 대체로 추위에 강한 텃밭 작물이기 때문에 상추와 함께 봄밭에 옮겨 심기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잎따기 전용 잎배추인데요. 배추를 심어 재배하기는 좀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잎배추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경우라고 한다면 2월달에 모종을 만드셔가지고 3월 말 정도에 옮겨 심기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양상추인데요. 양상추도 상추의 일종이기 때문에 추위에 아주 강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양상추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포기상추이기 때문에 2월달에 직파했을 경우에는 잎이 안쪽으로 너무 결구돼가지고 초기 생육이 좋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양상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실내에서 모종을 만들어가지고 3월 말 정도부터 옮겨 심기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케일인데요. 케일 또한 추위에 아주 강한 것이 특징이에요. 보통 쌈으로만 많이 이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키우셔가지고 즙을 내서 드시면 참 좋거든요. 그만큼 건강에 좋은 것이 이 케일이기 때문에 매년 모종을 구입해서 심었다라고 한다면 올해는 직접 육류해가지고 3월 말에서 4월 초에 옮겨 심기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조금 생소할 수 있는 방울 양배추인데요. 배추와 양배추와 마찬가지로 추위에 강한 것이 특징인데 재배가 어려운 것이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키우는 재미가 있는 것이 이 방울 양배추이기 때문에 한 번도 이 방울 양배추를 심어 재배해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씨앗 파종부터 한번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두 작물은 베란다 텃밭을 위한 말 그대로 실내에서 재배할 수 있는 텃밭 작물 두 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하나는 루꼴라인데요. 워낙 발화 성공률이 높다 보니까 실내에서 키우기 정말 좋고 2월 달에도 충분히 씨앗 파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토마토인데요. 토마토를 실내에서 키우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요. 특히나 어린 아이가 있는 집 같은 경우에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심심치 않게 이 방울토마토를 실내에서 키워 재배하는 것을 교육시키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씨앗을 잘 선택해야 되는데 일반 토마토 모종을 심거나 일반 토마토 씨앗을 파종하는 경우를 종종 보거든요. 이렇게 실내에서 토마토를 재배할 경우에는 최대한 이렇게 키가 작은 것을 선택해 가지고 심어 재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지금 씨앗 봉투에 있는 것처럼 실내에서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방울토마토를 수확하는 기쁨을 느껴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집에 아이가 있어서 이 방울토마토를 실내에서 키워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키가 작은 토마토 품종을 선택해서 씨앗 파종부터 도전해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제가 직접 씨앗 채종한 완두콩인데요. 6월달에 심을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텃밭 작물이죠. 저 같은 경우에 6월달에 심심치 않게 이 완두콩을 심어 재배하는데요. 이런 녹색 완두콩 씨앗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완두콩 씨앗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약간 누렇게 생긴 완두콩 씨앗 같은 경우에는 재래종이라고 해가지고 일반적인 완두콩보다 추위에 더 강하고 그리고 완두콩 씨앗이 작은 것이 특징이에요. 완두콩이 작아서 그런지 완두콩의 맛이 더 풍부한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은 봉투에 가려져 있는 것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바로 감자입니다. 씨감자로 활용하기 위해서 냉장고 야채 박스에 있는 것을 잠시 꺼냈는데요. 씨감자는 이렇게 크기가 좀 작은 것이 좋거든요. 나누기 할 필요도 없이 그대로 씨앗 파종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력도 줄일 수가 있고 그리고 나누기 작업한 씨감자 같은 경우에는 싹이 출현하기 전에 썩어버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통 씨감자를 심었을 경우에는 이 씨감자를 파종하고 썩을 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감자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3월 중순에서 3월 말에 심어주는 작물 아닌가? 라고 해서 의아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남부 지역의 경우라고 한다면 2월 말부터도 충분히 이 씨감자를 심어 재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부 지역의 경우라 하더라도 본격적으로 노지 텃밭에 심는 것은 3월 중순이나 3월 말 정도가 될 수 있지만
이렇게 씨감자를 구입해가지고 싹을 내는 것은 2월 말부터 진행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보통 실내에서 이 씨감자 싹을 내는 것이 2주에서 3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본인이 3월 중순 정도에 이 씨감자를 파종할 거라고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면 꼭 2월 말부터는 이 씨감자를 구입하셔가지고 실내 15도 정도 되는 공간에서 싹을 내서 심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2월 달에 씨앗으로 파종할 수 있는 텃밭 작물을 소개해 드렸어요. 2월 달에 씨앗으로 파종할 수 있는 작물들이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요. 올해는 4월이나 5월 달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조금 일찍 텃밭 가꾸기를 진행하셔가지고 병충해 걱정 없이 그리고 풀 걱정 없이 작물들을 재배해 나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